근데 제가 그분들이랑 약속을 못 잡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저희 그 경남대학교에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저희 민주광장의 소나무 동산입니다. 저희 학교 제가 듣기로는 후보님 제가 두 번째 방문하시고 세 번째 방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 대표하고 우리 학우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 뭐 딱딱한 자리보다는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옆집 아주머니 같은 이런 예. 예. 우리 아주머니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많은 대화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그 반값 등록금 또 취업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세금을 많이 내도록 국민들께 부담을 안 껴갖고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이거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의 부담이며 결국 부모님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세금 부담을 늘려서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든든 장학금, 학자금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처음에 한 4.9% 이자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1%, 3.9%로 낮췄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낮춰가지고 실질 이자가 제로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이자를 대출 이자를 낸다는 거는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대출 이자 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년에 만들었고요. 또 예산을 1조 7,500억을 또 책정을 해서 그 장학금을 많이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그 좀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세계적으로 34위쯤 된다 그러는데 등록금 수준이 2위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소득 하위 10%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의 등록금 반 수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교육이라 봤을 때는 어차피 다 똑같다고 봤을 때 그러면 사립대학에 먼저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립대를 그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얘기가 안 되죠. 거의 다 사립대인데 그래서 그거는 사립대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 능력을 보고 이렇게 다 선발이 돼야 되는데 무슨 학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 너무나 이거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로 이렇게 사람이 선발이 돼야지 그런 걸 보고서 다른 학교니 뭐 학벌이니 이런 것 갖고 하는 사회는 이거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대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을 못 받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저의 굳건한 소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사회 갈등의 문제입니다. 지방과 이걸 또 가르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여러 가지로 꼭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무능력 평가제라는 것을 꼭 도입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벌이고 뭐 이런 지방이고 이거 다 소용없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 직무 능력이 평가에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 능력 표준을 나머지를 빨리 개발을 해서 그걸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 부분에서부터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대 출신에 대해서
좀 할당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공공 부분부터 또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서도 지방대 출신을 이렇게 좀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인센티브 좀 뭐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북도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본인이란 책을 생각하셨던 정말 관심 있는 과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 길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하고 가다가 어느 날 그냥 운명이 확 뒤바뀌어 가지고 전혀 그 생각지 않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공학도로 그때 이제 전자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이다.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나도 그 전자산업의 역군으로서 우리나라 그렇게 확 그냥 한번 좀 발전하는데 역할을 확실하게 해보고 싶다 하는 꿈으로 문과를 공부하다 이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자공학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많았었는데 이제 뭐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하시던 역할을 또 제가 다 갑자기 맡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모든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공계를 제가 나왔다는 거는 항상 제가 자부심을 갖고 거기서 제가 이공계 마인드를 배웠다. 또 이 과학기술에 대한 굉장한 그 신뢰와 좀 애정을 갖게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과학기술을 제가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도 모든 국정 운영이 과학기술하고 연계돼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하고요.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까지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보답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IMF 우리가 관리 체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모두 피땀 흘려서 일으킨 나라인데 이렇게 될 수 있냐 하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아서 저라도 하여튼 들어가서 일조를 해서 다시 나라를 반석에 올리겠다. 제가 또 그런 열정이 있나 봐요. 항상 그러면 또 제가 안 나선다고 나라가 어떻게 될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그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나라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또 정치가 그 부패하지 않고 국민한테 신뢰받는 쪽으로 그 정당 정치 개혁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앞장을 섰어요. 또 제가 대표할 적에는 그거를 또 실천을 했고 그때 할 적에는 우리 정치가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 고지식하게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냥 실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하고 좀 또 이렇게 정치를 몰라서 저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대로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당도 살리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순진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실험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래시장이든지 뭐 어떤 중소기업이든지 가는 곳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 손이 다 이렇게 지금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악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믿음 또 제가 이렇게 꼭 해야겠습니다 하고 한 약속 이런 거를 수없이 하면서 내가 이거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만 하고 그거를 못 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사명감 내지 또 그런 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받고 국민들이 신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약속한 거 반드시 이거 지켜서 그분들이 그 믿어준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장사하는 분들도 이제 장사할 만하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이대로 있어 갖고는 그거를 약속을 실천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정치의 이게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신세 갖고 보답하는 거. 그게 또 나라 발전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행복 지킴이로서 제가 제 역할을 다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걸로 나온 겁니다. 예. 참 문제가 많은 또 그 논란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인생의 그 소중한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사회가 국가가 좀 보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정말 그 소중한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답이 있도록 그 조정을 좀 하고 또 그런 제도가 좀 합리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한테도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 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경제관, 뭐 외교관, 세계관, 안보관, 뭐 이런 것이 딱 정립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정책을 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바탕을 깔아주시고 나라에 대해서 이래야 되고 세계를 보는 안목이 이래야 되고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런 영향을 많이 주셨고 또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그 현실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많이 있고요. 또 어머니는 이제 그 약자들 또 소외된 분들 뭐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고 어떻게든지 자립하도록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뭐 근검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영향, 이제 최저임금은 해마다 이제 높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지금 경험과 같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제 그거는 또 합의를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막 하나만 딱 올려놓고 그러면은 또 뭐 또 어느 쪽은 또 아예 그냥 좀 취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합의를 봐갖고 계속 앞으로 이제 올려나가고 또 현실을 반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모든 것을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물가라든지 또 등록금이라든가 또 이런 그 생활비 또 이게 주택 가진 분들 안 가진 사람도 그렇고 가진 사람도 그렇고 모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생활비가 좀 안정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월급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고맙습니다.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질문이 진지해갖고 저도 그냥 진지하게 답하다 보니까 연애사가 듣고 싶어요. 연애사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연애를 열심히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재미나는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좀 아쉽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전부 여학생이시고 학일점인가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영어 학과는 전부 우리 여학생들이 다 차지하고 영어로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들어오니까 영어로 생각이 나고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어퍼머티브 액션. 나중에 이제 영어학부 나와서 뭐 미래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정말요? 정말 영어학과에 들어오실만 하네요. 그런 쪽으로. 다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후보님이 더 빛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과방이라고. 뭐가 즐거우세요? 먹고 있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찍을지 몰라. 여러분 참 부러워요. 다시 이제 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과방에 가가지고 뭐 얘기도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별로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갖는가 보죠. 그러면 국어 국문학 가면은 주로 그 학문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겠네요. 네. 예, 예.